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웹세미나를 진행할 하이드로소프트사의 신규철 차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웹세미나의 주제는 보시는 것처럼 화폐수 공정분석 모델링 기초하고요. 이제 기초와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민감도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최적화를 어떻게 하는지, 이를 위해서 이제 시뮬레이터의 하나인 GPSX를 이용해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단 모델링의 기초로서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의 차이가 뭔지하고 모델링을 어떻게 하는지, 이때는 이제 저희 시뮬레이터인 GPSX를 이용해서 방법이라든가 순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일한 이제 GPSX를 이용해서 민감도 분석을 어떻게 하고 최적화를 어떻게 하는지를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GPSX 최신 버전이 최근에 릴리즈가 됐는데요. 7.0 버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혹시 궁금하신 사항 등이 있으신 경우에는 따로 노트를 해두셨다가 이때 질의응답 시간에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모델링 이런 시뮬레이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럼 이 모델링이 뭐고 시뮬레이션이 뭔지 먼저 모델이란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실제 시스템을 가상으로 만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적인 모델하고 물리 모델이 있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는 지금 예시로 든 모델은 수학적인 모델이 되겠죠. 일련의 방정식으로 표현된 수학적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델링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모델을 제작하는 과정이나 작업을 의미하는 거고요. 우리가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이유는 실제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 실제 시스템을 대신해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관망을 구축한다라든가 하수처리 공정을 배치를 해본다라든가 하는 게 이제 모델 구축이 될 테고요. 즉 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뮬레이터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이 이러한 모델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를 말하는 거고요. 오늘 모델링 방법에서 설명을 드릴 GPSX와 같은 프로그램이 시뮬레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의 시험이라고도 불리는 시뮬레이션은요, 이러한 시뮬레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모델을 이용한 가상 실험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는 이유는 실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대신에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시간이라든가 인력 및 경비를 대폭 절약하고 실제 시스템에서 적용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에 대한 부담 없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델에는 어떠한 항목들이 들어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일련의 방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방정식은 모델의 구조, 모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모델에서는 이 모델이 의미하는 바는 농도값이 시간에 따라서 감소한다라는 것을 방정식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매개 변수는 모델 보정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이 모델에서의 매개 변수는 K값이 되겠죠. 초기 조건은 시작 지점에서의 조건값을 의미하는 거고, 이 모델에서는 T = 0에서 농도 C값이 초기 조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계 조건이 있는데요. 경계 조건은 쉽게 예를 들자면 수익값은 0이다. 아니면은 음의 유량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같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뮬레이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터에서 모델링 방정식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C나 C++, 비주얼 베이직, 아니면 이제 매트랩과 같은 전문 프로그래밍 언어로 짜여지게 되고, 여기서 이제 ACSL이라는 언어가 있는데요. 이게 GPSX에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GPSX와 같은 이제 개방형 시뮬레이터의 경우에는 이러한 언어를 알고 계시다면 사용자가 직접 기능을 변경하거나 추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를 구하는 이제 수치 해석기인 Numerical Solver는 쉽게 얘기해서 프로그램 엔지니어라고 할 수 있겠죠. 방정식을 정상 상태 또는 동적 상태에서 해석을 수행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인터페이스,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보이는 화면은 시뮬레이션을 컨트롤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사용자가 판단하기 쉽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모델 풀이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요. 시뮬레이터는 그 초기 조건이 주어지면 비선형 대수 방정식에 대해서 비선형 대수 방정식 풀이를 이용해서 모델의 정상 상태 버전을 해석하게 됩니다. 또한 수치 적분을 사용을 해가지고 연속적으로 이제 시간 간격에서의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모델을 해석하게 됩니다. 적분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제 그 함수에서 여러 개의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고정된 구간 또는 여러 구간에 대해서 수치 적분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이 모델을 해석할 때는 그 해상도나 안정성 대 시뮬레이션 시간과 같은 이제 서로 상반된 관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해상도나 안정성을 높이게 되면 시뮬레이션의 시간이 길어지고 반대로 이제 또 시뮬레이션 시간을 단축시키고자 한다면 다른 부분을 대신 포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시뮬레이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항을 자동적으로 처리를 하지만 모델링 수행 시에 적합한 모델의 적용 및 그 한계에 대해서는 한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 개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한 모델과 시뮬레이션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렸고요. 여기서부터는 실제 시뮬레이터 GPSX를 예를 들어서 모델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 방법하고 순서인데요. 우선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1에서부터 지금 9번까지의 항목이 있는데요. 각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의 목적과 범위를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성능 평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신설 또는 변경 설계가 목적인지 운전 조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지 등의 그런 목적을 명확하게 하신 다음에 목적에 맞게 이제 수집할 데이터의 개수라든가 사용할 모델 종류, 고정 등에 대한 범위를 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범위 선정을 죄송합니다. 범위 선정을 위해서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목적과 부합하는 공정에 집중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가능하면 모델을 간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는데요. GPSX에서는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라이브러리가 의미하는 바는 어떤 제거 대상 물질을 포함할 것인가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해주는 라이브러리에 따라서 대상 이제 제거 물질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일반 하수 처리일 경우에는 지금 여기 세 번째 항목인 CMP 라이브러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이 Mantis2, Mantis3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이 Mantis2 같은 경우에는요, GPSX를 만든 하이드로 소프트사에서 만든 라이브러리가 되고요. ASM, IWA에서 만든 ASM1이라든가 ASM3를 약간 이제 수정해가지고 만든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만티스3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이제 온실가스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신 별도 구매가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해주셨다면 레이아웃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측에 보이는 게 GPSX의 화면입니다. 그래서 하얀색 바탕을 저희가 이제 드로잉 보드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그림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판에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좌측에서 단위 공정들을
가지고 오셔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배치를 해서 레이아웃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위 공정들을 배치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공정들 간에 연결 관로를 연결을 해주고 공정 구성을 뭐 병렬로 할 것인지 직렬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뭐 유입수를 뭐 하나로 둘 것인지 두 개로 둘 것인지 아니면 케미컬을 투입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셔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GPSX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그 드로잉 보드에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편하게 공정을 배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라벨링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단위 공정이 여러 개 있을 때 쉽게 그 명칭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번호로 이제 조금 이따 보실 텐데 이게 원래는 이제 번호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뭐 일일이 클릭해서 자세히 봐야지 좀 쉽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편의를 위해서 레이아웃 상에서 이렇게 미리 그 각각 항목에 대해서 라벨링을 해놓으면은 레이아웃 상에서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당 공정이 무엇인지 바로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길게 작성하면 또 이제 그 좀 뭉개지고 파악하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글자가 작아지고 이래서 간단 명료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파악하기에 쉽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시 같은 경우에는 그 2차 침전지가 원형 2차 침전지가 되겠고요. 유입은 뭐 보시는 것처럼 MLSS로 간단하게 그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서는 지금 하부에서는 라스 반송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폐기는 뭐 와스 뭐 이런 식으로 애플론트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입력을 해가지고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라벨링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각 공정에 단위 공정에 대해서 모델을 선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유입수는 보유 데이터에 따라서 이제 보시게 되면 보유 데이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COD 값을 알고 있다. 그러면 COD 프랙션 또는 COD 스테이트 모델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BOD 값을 내가 측정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 그러면 BOD 프랙션이나 뭐 다른 BOD 값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값을 선택을 하시면 자동으로 BOD를 선택하셨을 때 COD 값이나 COD를 선택하셨을 때 BOD 값을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물론 그 전에 사전에 그 분류를 미리 변환 값은 사용자가 입력을 해주셔야겠죠. 생물 반응조 모델은 공정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2단계 질산하는 투스텝 멘티스 모델을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EBPR 공정 같은 경우에는 ASM2D 또는 New General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침전지의 경우에는 진의 생화학적 반응을 고려할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여기 지금 보이시는 심플 1D 그 모델을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심플 1D 모델은 중력에 의한 침전만 고려를 하고요. 생물학적 반응은 고려하지 않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초기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입력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조의 크기와 같은 이 사이즈 입력과 같은 이 물리적 데이터와 반송 슬러지나 이제 뭐 그 폐기 슬러지, 폭기 설정과 같은 운전 데이터. 아이고 죄송합니다. 운전 데이터, 그 다음에 유입수 유량과 하수 성상 등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COD나 BOD, VSS, TSS 이런 비율과 같은 실측 그 데이터도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누락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벤치 스케일의 그 테스트나 또는 현장 샘플링을 통해 가지고 구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매스 밸런스와 유량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유량이 제대로 흐르고 있는지 MLSS는 뭐 적정한지 등에 대해서 그래프라든가 결과값을 보고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8번째 단계로는 그 보정 단계인데요. 정상 상태에서부터 이제 보정을 시작하게 되고 대략적인 보정에서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시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가 다양하기 때문에요. 그 많은 양의 데이터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셔야 하고요.
모델링을 하면서 이제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GIGO 그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뭐 일일이 그 데이터를 다 막 넣는데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어차피 정확한 값을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들 위주로 해서 위주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 값에 대해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는 뭐 허용하는 다소 일반적인 결과를 목표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상 상태에서의 보정을 완료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이내믹 보정을 실시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이제 실제 측정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화면에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점으로 되어 있는 게 실제 운전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 운전 데이터가 되겠고요. 이를 화면에 표시한 다음에 그 보정을 통해서 이 실선이 이제 그 결과값이 되겠죠. 동적 보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 변수나 경향을 그래프화 해가지고 동적 데이터 범위를 설정하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엔지니어링 적인 판단으로 그 보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분석이 되겠는데요. 보정까지 다 완료를 하셨으면 모델이 구축이 완료가 된 거고요. 모델링이 끝난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분석을 수행하시면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민감도 분석이라든가 공정 최적화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프로젝트의 목적에 근거해가지고 시나리오 분석이라든가 민감도 분석, 공정 최적화 등을 수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이자 GPSX의 주요 기능적 특징 중에 하나인 민감도 분석하고 최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PSX에서는 그 민감도 분석이 GPSX 애널라이저라고 이제 그 한글판을 쓰시는 경우에 이제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걸 이용해서 민감도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모델 인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인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독립 변수의 그 변화에 대해서 이제 시뮬레이션 모델의 종속 변수의 민감도를 파악하기 위한 거죠. 이 기능을 위해서는 그 모델 양상을 파악을 하고 모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 파라미터, 독립 변수가 뭔지를 식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용 예로는 다음과 같이 이제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SRT라든가 이제 뭐 DO, 온도 등의 영향 분석이라든가 질산화나 온도의 상관관계 등을 알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민감도 분석 이제 정상 상태 예시를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펌프 유량 와스 변화에 따른 그 SRT, DO, MLSS의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X축에 와스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세 가지 변수 중에서 SRT의 변화가 뭐 지금 SRT랑 MLSS랑 뭐 비슷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SRT의 변화가 가장 큰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최적화입니다. 민감도 분석과 마찬가지로 최적화 기능은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그 민감도 분석하고요. 최적화 기능은 GPSX의 버전이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어드밴스드 버전하고 프로페셔널 버전이 있는데요. GPSX 프로페셔널 버전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그 민감도 분석 같은 경우는 앞서 민감도 분석을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제 중요한 그 파라미터를 식별을 하는 거고요. 최적화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식별한 파라미터를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최적화는 크게 이제 모델 캘리브레이션 또는 공정 입력 값의 최적화를 위해서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파라미터 최적화는 실측 데이터가 있을 때 모델 결과치의 차이점을 최소화하는 인자와 그 값을 추정을 하는 거고요. 공정 운전 조건의 최적화는 특정 목표 값이 있을 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의 크기라든가 뭐 바이패스 양이라든가 약품 투입량, DO 송풍량 등 뭐 어떤 값을 써야지 목표 값에 도달할 수 있는지 최저값을 추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실제 그 GPSX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민감도 분석을 수행을 하고 최적화를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깐 그 화면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항상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실 때는 저처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초기 화면이고요. 먼저 그 민감도 분석에 대해서 샘플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GPS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샘플 레이아웃에 각가지 이제 그 레이아웃들을 배치를 해놨고요. 이 중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 기능에 보시면 민감도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민감도 분석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바로 이제 시뮬레이션 모드로 넘어왔는데요. 원래 처음에 이제 이 모델링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그 레이아웃을 뭐 배치하고 그러니까 모델을 구축해야 되니까 단위 공정들을 가져와서 이제 구축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민감도 분석이라든가 이 최적화는 아까 그 방법이 순서에서 보셨다시피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료하신 다음에 지금 안 보이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다른 분들도 안 보이시나요? 지금 창 공유한 게? 혹시 안 보이시는 분은 아래 화면에 그 콘텐츠 공유라고 돼 있는 거, 이게 지금 제가 그 호스트라서 이게 화면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 GPSX 화면이 안 보이시나요? 혹시 그 아래 비디오 옵션 검토를 해보셨나요? 그 모임 옵션에서 사운드 옵션하고 동일하게 비디오 옵션, 아까 프레젠테이션 파일은 잘 보이신 거죠? 네, 아까는 잘 보였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다른 분들도 동일하게 안 보이시는 건가요? 안 보이시는 분이 진양호님하고 이훈영님 두 분이신가요? 네. 네네. 이거 지금 이거는 다른 분이 뭐 다른 기능을 요청해 주셨는데 이건 아니고요. 화면에 그게 혹시 그 X 표시가 사선으로 그 금지 표시가 되어 있거나 그런 거 없으신가요? 하단에 그 마이크 말고 화면에 네,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건 아니고. 나오니까 보이긴 한데. 비디오 옵션 확인해 보셨나요? 여기 지금 다른 분이 나갔다 오니까 그 보이신다는 분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한번 그 로그아웃 하셨다가 다시 그 들어와 보시겠습니까? 이게 여기서 지금 이게 각각 컴퓨터 설정이 달라서 제가 뭐 원격으로 조정해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옵션을 조정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요. 일단 시간 관계상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GPSX 화면에서 보시면 보이는 이제 이 모델 구축이 완료된 상태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지금 이게 그 민감도 분석 버튼이 되는데 지금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시뮬레이션으로 가셔야지 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보시면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민감도 분석에서는 네, 다행이네요. 그럼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감도 분석에서 보시게 되면 우측 하단에 보면 시뮬레이션 모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걸 간단하게 여기 버튼을 누르면 민감도 분석으로 이제 모드가 바뀌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게, 지금 여기서는 민감도 분석을 하고자 하는 그 목표는, 여기 보면 1번 Qcon1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1번이 이거 아까 보이시는 우리 그 라벨링한 그거거든요. 지금 라벨링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게 이제 좀 답답할 수가 있는데 1번은 유입수 유량이 되겠습니다. 다른 분들 혹시 잡음이 들리시나는데 마이크 켜두신 분 있으면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입수 유량을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원하는 게 이 유입수량을 바꿨을 때, 변화를 시켰을 때 이 모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클릭을 해서요, 여기 설정 변경을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이건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슬라이더라고 되어 있는 게 그냥 우리가 값을 그냥 변화시킬 수 있는 거고 이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 게 민감도 분석을 위한 조건값을 입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유입수량 최소 500cmd부터 5000cmd까지 델타값, 변동값으로 변화값으로 100씩 변화를 시키면서 뭐 600, 700, 800 이런 식으로 변화를 시켜 나가면서 이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분석 스텝으로 해주시고 위에 화면에서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분석 모드 정상 상태라고 바뀐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그래프들에서 결과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시고 간단하게 그냥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은 유량값이 500에서부터 5000까지 변하면서 유출수 TKN이라든가 암모니아라든가 질산염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다음에 뭐 유출수의 COD라든가 BOD, TSS 농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 지금 유출수 COD나 BOD, TSS가 대략 한 2400 정도에서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대충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게, 이 모델이 공정에서 허용 가능한 최대 유입 가능 유량은 이 2400, 이 급격히 증가하기 전이 되겠구나 하는 정도로 이제 파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설계자들은. 이 프로필도 뭐 각각 보시게 되면은, 기호 같은 경우도 대략 한 이제 2300에서부터 뭐 급격히 고갈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암모니아가 이제 뭐 쭉 증가되다가 한 23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감소폭으로 뭐 변경이 전환이 됐다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출수 이제 TKN, 암모니아, 뭐 질산염을 살펴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대충 살펴보실 수 있는 게 운전 가능한 유량 범위가 대충 한 이 정도구나 라는 것을 이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파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입수 유량이 아니라 다른 독립 변수에 대해서도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인자가 2개가 있는데요. 이번엔 반대로 유량 값을 그대로 두고 온도를 민감도 분석을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이거 버튼을 다시 눌러서 돌아갔다가 다시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아까 유량값에 비해서 온도 같은 경우는 민감도 분석 결과 이 모델 전체 공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변동폭이 확연히 차이가 나죠. 영향을 받는 게 유출수, TKN, 암모니아, 질산염 정도고, 뭐 BOD, COD, 유출수, TSS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를 않네요. 온도가. 그런 것들이 이제 공정에 미치는 독립 변수의 민감도를 여기서 이제 어떤 파라미터가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지를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최적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최적화 레이아웃 파일을 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샘플 레이아웃을 구축을 해봤고요. 최적화는 일단 어떤 거를 이제 우리가 먼저 사용자가 설정해줘야 할 사항이 필요한데요. 이게 지금 뭐 간단한 A2 공법인데 여기서 제가 원하고자 하는 바는 생물 반응조에서 나오는 이 MLSS 농도를 한 3000 정도로 고정시키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러면 와스량의 최저값이 얼마가 되어야지 이거를 이제 3000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지를 이 최적화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결국 이 3000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와스량의 최적 값을 찾는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내가 원하는 목표가 어떤 거고 그걸 위해서 어떤 걸 최적화를 할지를 정해줘야 합니다. 정하는 건 이제 여기서는 아까 민감도 분석 같은 경우는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여기서 결정을 해주시는 거고요. 최적화 전에 먼저 해주셔야 될 게 옵션에서 일반 데이터에서 시스템, 입력 변수, 최적화로 가셔서 기본 값들을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최적화라는 게 결국 통계 기법을 이용한 거로 임의 값을 넣어서 트라이얼 앤 에러로 최적 값을 찾아가는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해주는 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값은 최적화할 변수의 개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와스 값을 최적화할 거기 때문에 하나만 할 거기 때문에 1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목표로 하는 데이터의 개수를 여기를 3000 정도로 입력을 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실제 이제 좀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인지 지금 여기서는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시간에 따라서 MLSS를 3000으로 유지할 건데 지금 이 데이터가 총 몇 개인지 지금 50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X3라고 했는데 이게 의미하는 한 내성 변수 플러스 번호입니다. 그래서 여기 GPSX에서 보시면 3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MLSS가 X니까 이 번호 MLSS 3번으로 나간 MLSS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데이터 50개 이거는 오차 범위를 결정을 해주는 거고요.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최적화하는 시간은 줄어들겠죠. 대신 정밀도는 떨어지는 아까 말씀드린 상반관계가 이제 여기서 해당되는 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복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정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기본 값들을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최적화 버튼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종류로 최적화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여기서 종류라든가 목적 함수를 정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디폴트 값으로 두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대부분 이 두 가지로 거의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최적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마법사가 뜨는데요. 최적화 셋업 창이 뜨는데 차근차근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타겟을 뭘로 할 거냐 정하라고 하니까 타겟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MLSS를 타겟으로 하겠다고요. 그래서 MLSS, A2O 프로세스에서 3번의 합성 변수에 X3를 타겟으로 하겠다. 넥스트. 그럼 최적화는 어떤 변수를 최적화를 할 거냐. 이를 위해서 친전지였죠. 친전지에서 와스 값을 최적화를 할 거니까 친전지에서 오퍼레이션을 해서 펌핑을 이 와스 값을 이건 지금 이미 제가 설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 체크가 되어 있는 거고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걸 이제 찾아가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와스 값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지금 P2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게 add 데이터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여기서 이거 지금 미리 만들어진 파일을 입력을 해주시고 이 데이터에 맞춰서 지금 최적화를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피니쉬를 클릭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그 다음은 아까 우리가 했던 민감도 분석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설정 변경 창에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는 분석 대신에 최적화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건 이미 자동적으로 최적화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최적화가 돼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친전조에서 그 와스의 최저값을 찾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최대 그 200까지 여기서 이제 맥시멈 값을 설정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여기 지금 최적화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해보시게 되면 아까 저희가 그 옵션에서 설정한 그 값에 따라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될 수 있고 짧게 소요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정밀도라든가 그냥 단순히 테스트를 해보실 때는 그걸 좀 낮추고 빨리 해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걸 뭐 조절을 해보시면서 여러 번 테스트 하시다 보면 감이 오실 테니까요. 지금 이런 식으로 트라이얼 앤 에러로 그 와스 값을 바꿔보면서 이 3000이 유지되게끔 지금 3000에 가까워지고 있죠. 3000이 유지되게끔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 와스 값이 50 근처에서 3000에 가까운 값을 보이고 있네요. 점점 좁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트라이얼 에러로. 여기 명령창을 보시게 되면 이 반복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면요, 여기 마지막에 통계 데이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의 3000이 육안으로 확인하기엔 거의 3000인데 대략 한 50.8 근처에서 와스량이 50.8 CMD일 때 우리 목표로 하는 MLSS 3000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겠죠. 어쨌든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값에 가까워지게끔이라도 운전을 하기 위한 값을 찾을 때 이런 최적화 기능이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시 이제 화면으로 돌아가세요. GPSX의 새 버전인 7.0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PSX의 인터페이스가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지금 위에 이제 아이콘이라든가 이런 게 확실히 커졌고요. 지금 이제 좀 그림이 작아서 제대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특히 많이 바뀌었고 이 외에도 지금 이런 아까 수치 조절하는 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좀 더 사용하기 쉽도록 최신 인터페이스를 적용을 해가지고요. 버튼을 재배열하고 크기를 좀 조정한 게 눈에 띄게 되겠습니다. 아래에 이제 아까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눌렀던 버튼 부분도 굉장히 좀 단순화되고 직관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RT 매니저와 같이 이제 복잡한 특성을 쉽게 적용하고 이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이제 SRT 이 매니저 관련 창이 강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셨겠지만 결과창이 굉장히 이제 막 많아지게 되면 그래프 시뮬레이션 결과 우측에 이제 우리 그래프 보는 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결과창이 굉장히 막 많아지면 복잡하게 위에 막 다닥다닥 생기게 됐는데요. 기존 게 이제 좀 심플하게 이제 한 줄로 바뀌고 나머지는 이렇게 드랍다운 버튼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좀 간단하고 깔끔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솔싱이라고 그래서요. 솔싱 오브젝트라고 그래서 모하고 자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요.
두 개 이상의 단위 공정이 동일한 생물학적이나 또는 친접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 생물 반응조에서의 그 생물학적 또는 친접 매개 변수를 생물학적 변수를 동일하게 이 다른 생물 반응조들에서 차일드 탱크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링크를 통해 가지고 이 값들을 그대로 그냥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일일이 입력 안 하고도 쉽게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매개 변수들을. 이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각각 소스 데이터에서 이제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건데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하수처리 모델이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그 멘티스2와 멘티스3 라이브러리에서 그 순산소 활성 슬러지 모델 HPO 그 공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밀폐형하고 개방형 그 모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또 이제 그 약품 투입 모델도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다음과 같은 약품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라이선스 인증 방식이 변경되었는데 기존에 사용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존에 뭐 보시는 것과 같은 그 락키 동글이죠. 동글을 꽂아야지만 구동이 가능했었는데요. 이제 다음은 7.0 버전부터는 동글이 더 이상 필요가 없고 키코드로만 라이선스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본사에서는 아직 릴리즈가 안 되었는데요. 이제 발표가 되었고 조만간 릴리즈가 되면 한글화 작업을 거쳐서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